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축사 이 과목 들어올게요. 네. 비가림하고 축사하는 시설 중에 상대적으로 1과목 쪽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네. 자, 이 과목 우리 축사 타이틀 밑에 뭐가 써 있었죠? 이 과목 시가평가. 시가평가. 가입금액, 가액, 손해액을 전부 다 시가로 하는구나. 네. 우리 시설 OT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네. 시가로 하는구나. 그 다음에 비례보상하는구나. 그쵸? 비례보상을 한다라는 얘기는 일부 보험이 발생할 수 있구나. 인정되는구나. 네. 근데 앞에 뭐가 붙었죠? 조건부라는 말이 붙었어요. 조건부. 네, 이 의미를 한 번씩 볼게요. 축사. 자, 부보비율 조건부 실손 또는 비례보상. 이 뭔 말이냐면 부보비율 별거 아니에요. 가입금액과 가액을 놓고 봤을 때 가액에 대한 가입금액의 비율. 1억 원인데 얼마나 부보했니? 가입금액 얼마나 설정했니? 이거예요. 가치가 1억 원인데 얼마나 설정했니? 가액에 대한 가입금액의 비율. 그게 부보비율이라는구나. 자, 부보비율 조건부 실손 또는 비례보상. 실손. 우리 물론 전체적으로는 다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실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계산된 걸 그대로 지급하는 거를 실손, 그다음에 일부 보험이라 비례 보상하는 거를 비례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쵸? 좀 작은 의미로. 근데 여기 조건부 실손 또는 비례가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에 전부 보험이니 초과니 일부니 했던 거 그쵸? 기억나시죠? 가입금액의 100%와 가액의 100%를 비교해서 이게 같으면 전부, 가입이 가액의 100%를 초과하면 일부, 초과,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일부, 이렇게 봤잖아요. 그쵸? 우리 지금까지 여기 이거 수정하지 않았잖아요. 가입, 가액 그 숫자 그대로 놓고 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축사는 이렇게 하지 않고 가액의 80%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가입이 가액의 80%를 기준으로 어디에 위치하니? 부등호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입이 가액의 80%보다 적으면 이 조건이면 일부 보험으로 인정해서 비례보상하자. 이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조건이 아니면 실손 보상하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조건부 실손이나 조건부 비례나 똑같은 얘기죠. 네. 자, 해가림 같은 경우는 똑같이 시가평가지만 조건부 비례 보상이 아니라 100%를 비교했어요. 근데 이제 축사는 조건부로 합니다. 80%. 그럼 여러분 우리 시설보험금 1단계 뭐였어요? 가입금액 계산, 가액 계산 하고 우리가 문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해가림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뭘 했죠? 가액의 20%를 계산해 놨잖아요. 해 놓으셨죠? 그동안. 네. 믿습니다. 네. 그래야지 손해액을 결정할 수 있었잖아요. 지금 24년도 농금원 1호서 기준으로 보통 약관일 때. 근데 이제 축사는 여기서 80%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용도는 가입과 가액의 80% 비교해서 정리? 그럼 일부 보험이구나. 비례보상해야 되는구나. 이거 까먹으면 나중에 올라와서 어차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항상 기계처럼 매뉴얼화. 네. 그렇구나. 네. 자, 그러면 축사에 전부 또는 초과 또는 일부 보험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기 볼게요.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네. 일부. 가입이 가액의 80보다 적을 때. 오케이? 자, 그럼 비례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비례보상할 때 가액에 대한 가입금액의 비율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80% 요거 빼먹으면 틀리는 거죠, 뭔지. 나머지 다 맞아도. 이해되시죠? 네. 80%. 비용 손해도 일부 보험이라면 해가림처럼 똑같이
비례보상이에요. 똑같아요. 아니 이 비율이 목적물 손해액에는 이 비율로 하고 비용 손해는 다른 비율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같은 손해액인데. 그렇구나. 일부 보험. 자, 초과보험은 뭐 다른가요? 초과는 똑같아요. 가입이 가액의 100%를 초과할 때 초과보험. 초과보험. 그럼 뭐가 더 큰 거예요? 가입이 더 큰 거죠? 그럼 작은 거 한도로. 오케이? 지금 다른 건 보지 마시고 작은 거 한도로. 일부 보험도 여기 이렇게 되니까 일부 보험은 원래 가입 한도잖아요. 그쵸? 원래 그 한도인. 네. 이런 조건이면 적은 걸로 한다. 적은 걸로 한다. 네. 자, 전부보험. 그냥 간단하게 80에서 100% 사이면 포함 100% 사이면 가입이 가액에 80에서 100 사이면 전부보험이구나. 그럼 원래 약정한 한도인 가입금액 한도로. 오케이? 네. 90%면 원래 뭐예요? 가입금액이 가액의 90%면 가입이 9천만 원. 근데 보험가액이 1억. 원래는 일부라 일부 보험이잖아요. 근데 전부로 본다고요. 전부로 본다고요. 이해되시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를 먼저 인식하셔야 되겠네요. 요거를. 네. 일부일 경우 80% 위치하는 거. 네. 나머지는 뭐. 전부보험의 범위만 주의하시면 되죠. 자, 여기 가장 중요한 거 했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게 부보비율 조건부 실손보상이라 하는 거구나. 네. 자, 그럼 목적물 보험금 계산 한번 볼까요? 아니, 지금 1단계 가입금액, 가액, 시가로 계산했어요. 여기서 전부 초과 일부 보험 판단해서 일부 보험이면 비례보상 결정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손해액 뭐 해가림처럼 후보 1, 2, 3 중에 어떤 거 할까요? 결정하지 않아요. 그냥 피해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시설비 곱하기 1-스 감가. 어렵지 않아요. 우리 다 시가 계산하는 거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3단계 이제 목적물 보험금. 자, 그동안에 목적물 보험금을 계산한다 할 때 우리는 뭐 했죠? 자기 하고 비가림 농업용 시설물은 전부 보험만 있으니까 안 하고 해가림은 하고 자기 비례였죠. 그쵸? 유치하지만 이렇게 하자고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건 농작물 쪽, 가축 쪽으로 오잖아요. 축사, 그다음에 가축은 거꾸로 비례 일부 보험이면 비례하니 일부면 비례하는 거예요. 무조건. 네. 그다음에 자기예요. 자기 차감이 뒤로 오는 거예요. 자기 차감이. 자, 예를 들어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에 해당이가 같거나 클 때, 근데 우리 봤죠? 전부보험이 범위. 전부보험일 땐 손해액을 전부니까 가입 한도로 그리고 뒤에서 마이너스 자기가 가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손 마이너스 자였잖아요. 손자, 해손자 비손자가, 시손자가, 부손자가, 손자였잖아요. 이젠 아니에요. 네. 자, 초과보험이에요. 초과보험 100%보다 클 때는 가액 한도로 손해액 전액을 마이너스 자기, 괄호 밖에서 자기. 오케이? 자, 이제 일부 보험이에요. 일부 보험. 그러면 가입 한도로 손해액을 비례보상 퍼센트 주의하시고, 그리고 마이너스 자기, 비례 자기. 그럼 여러분은 축사, 또 가축도 마찬가지. 손해액, 비례, 가입 한도, 마이너스 자기.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손잡이가 아니에요, 이제. 가자. 축손비 가자. 가축도 마찬가지. 가손비 가자. 오케이? 네. 물론 전부나 초과보험일 때는 비례 안 하잖아요. 그럼 여기 그냥 1 있다 생각하시고 여기 작은 거 한도 하시면 되잖아요. 가입이든 가액이든. 오케이? 이제 손잡이 아니에요. 손비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손비. 네. 계산 맞게 했나 확인하셔야 되니까. 오케이. 그렇구나. 자, 근데 얘는 뭐에 적용된다고요? 항상 우리 이거 따지는 거 뭐였어요? 전부 초과 일부 따지는 거? 목적물 보험금. 비용 손해에선 이거 안 따지는 거예요. 네. 오케이. 축사, 목적물 보험금 계산 3단계.
근데 이제 감가를 할 때 감가를 어떻게 해라 조금 더 나와 있습니다. 해가림 시설 1과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보험 가액이든 손해액이든 보험 목적물 감가를 할 때 이렇게 하라 나와 있어요. 손해액은 손해가 생긴 때와 곳, 때와 장소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시가로 해라. 시가로 해라. 보험가액도 시가로 해라. 경련 감가율은 얘를 준용한다. 얘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계속 나와요. 얘를 준용한다. 네. 그냥 얘 보면요. 잔가율을 20%로 경련 감가율. 우리가 아는 거예요. 1-0.2 그다음에 추정 내용 연수. 경련 감가율 계산하는 거 별다른 거 아니에요. 감가 결국 뭐예요? 우리 지금까지 계속했지만 경과 연수 곱하기 경련 감가율이잖아요. 그렇죠? 별거 아니더라. 경련 감가율 이렇게 해라. 우리가 아는 대로 80%가 내용 연수 동안 내용에서 몇 년 동안 떨어지는 거니 이거 그대로 해라. 경과 연수 년 단위 뭐 언젠가는 저는 해가림도 그렇고 다 이제 월 단위로 바뀔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월 단위, 네, 월 단위.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거예요. 네. 자, 잔가율의 수정 한번 볼까요? 잔가율의 수정. 잔가율의 수정이 그동안의 농금원 이론서의 24년도 기준으로는 해가림 시설, 그다음에 축사에 있고, 네, 농업용 시설물에도 들어올 겁니다. 25년도에 네, 똑같은 내용. 원래 없었던 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거 안 실었다가 이제 실었을 뿐이다 말씀드렸죠. 근데 잔가율의 수정 잔가율 이게 농업용 시설물 해가림은 똑같아요. 내용 연수가 경과한 경우라도 뭐죠? 현재 지속적인 개보수로 현재 정상 사용 중이면 경제성 고려해서 최대 30%까지 수정할 수 있다. 그쵸? 여러분 제조달가액 곱하기 원래 내용 연수가 경과하면 제조달가액 대비해서 20% 정도의 잔가를 인정해준다. 20%를. 영원이 아니고 내용연수 수명 다 끝났다고 이제 가치 없어 빵 퍼센트 이게 아니고 제조달가액 대비 20%는 인정해준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런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30%까지로 할 수 있다 이 내용이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뭐 감정평가나 이제 공인중개사나 뭐 이쪽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지만 사실 감가상각과 감가상각 이거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감가상각 우리 지금까지 감가상각 어떻게 했어요? 경과연수 곱하기 경련 감가율, 그쵸? 근데 이 잔가율의 수정은 감가수정이에요, 수정. 이건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네, 그냥 그렇구나. 네.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런 백그라운드 지식 없이 이것만 띡 실려 있잖아요. 그쵸? 뭐 해가림이든 앞으로 들어올 농업용 시설물이든 축사든 그렇게 자꾸 여기 깊이 빠져들면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백그라운드까지 다 아시려면 농작물 재보험 우리 손해평가사 자격증은 1년 미루셔야죠. 뭐. 그쵸? 우리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네. 자, 뭔가 다른 내용이 좀 있나 보다. 네. 이것도 가만히 보세요. 보험 목적물이 지속적인 개보수가 이루어져 보험 목적물의 가치가 인정된 경우 해가림이나 농업용 시설물에도 나와요. 그쵸? 근데 사실 여기 지속적인 개보수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냐 대수선을 의미해요. 대수선. 제조달가액 대비 50%, 제조달가액 대비 50 이상 80%, 제조달가액 대비 80% 이상을 수선할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근데 그런 내용 없이 이제 그렇게 되면 또 경과연수 계산법도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그런 복잡한 내용 없이 그런 경우 이거는 뭐 50%까지 이거는 뭐 70%까지로 수정한대요. 제조달가액 대비 50%까지 가치를 인정하고 70%까지 가치를 인정한대요. 와,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복잡한 거 상관할 거 없어요. 네. 그런 문제 나올 수도 없고 이론서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쵸? 이거 예전에 6회 시험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게 서술형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축사가 15점짜리로 문제 나왔었는데 작은 문제 1, 2, 3 해가지고 이 부분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구나. 네, 암기하시고 만약에 나온다면 제조달가액 대비
보온덮개 쇠파이프조라면 곱하기 최대 몇 퍼센트 적용하세요 나올 거 아니에요. 최대 50% 적용하세요. 뭐 곱하기 50% 하시면 되고, 제조달가액의 나머지 구조물의 경우엔 최대 70%니까 최대 60% 하세요, 70% 하세요. 그럼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더 다른 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네. 깊게 들어가면 이것만 뭐 한 달 배우셔야죠, 뭐. 네. 자, 보험 목적물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6개월 이내 실제 수리 복구되지 않은 때에는 우리 그러면 다른 시설들은 이거 제조달가액 특약에서 나오죠. 실제 수리 복구되지 않으면 제조달가액으로 보장해야 되는데 시가로 해라. 이득 줄 수 없으니까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여기서는 살짝 다르게 나옵니다. 실제 수리 복구되지 않을 때 잔가율이 30% 이하? 최대 30%까지는 인정해 줄 수 있다. 네. 이게 시설과 건축물의 차이 때문에 좀 그래요. 네. 많은 내용이 있지만 우리는 이 부분은 깊게 더 보지 말자. 네. 그렇구나. 네. 자, 손해액 계산 우리가 너무 다 아는 거죠. 연단위 감가.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지금 목적물 보험금 계산 단계 하고 있잖아요. 네, 3단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목적물 보험금 3단계. 손해액을 뭐 일부 보험인 경우엔 비례보상 이거 퍼센트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가입금액 한도로, 그렇죠? 축손비, 자기부담금을 차감해야 되죠. 그렇죠? 자기부담금 차감, 축손비 가자, 가손비 가자. 그럼 자기부담금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요? 자기부담금 얼마로 계산해야 돼요? 얼마로? 자, 이게 지금까지의 시설하고는 많이 다른 겁니다. 지금까지 시설은 어떻게 했죠? 손해액을 계산해서 손해액이 10%. 그쵸? 최소? 최대 한도. 최대 한도가 있었죠. 캡이 있었잖아요. 한 사고당 비용 손해, 목적물 손해액 합해서 100만 원 이상은 차감할 수 없어 이거 했잖아요. 뭐 피복제 단독 사고는 30만 원 이상 차감할 수 없어 이거 했잖아요. 그쵸? 최소 한도도 있었고. 축사는 일단 손해액이 10%가 아니에요. 축사 자기부담금 보는 거예요. 3단계에서 자기부담금. 첫 번째, 손해액이 10%가 아니다. 10%가 아니다. 네. 축사부터는 자기부담 비율이 나옵니다. 자기부담 비율이 나와요. 네. 자, 일단 계산한 금액의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 것을 자기부담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계산한 금액의 자기부담 비율? 계산한 금액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가축하고 똑같아요. 네. 계산한 금액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래는 보험금이 얘예요. 원래는 얘인데 약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차감하고 준다 이 의미예요. 얘가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계산한 보험금이에요. 원래는. 근데 지급을 얘를 차감하고 주는 거지. 자, 계산, 비례, 자기 순서 잊지 마시고, 그럼 여기에다가 자기부담 비율 곱하래요. 축사 자기부담 비율 이제 농구먼 이론서에 나올 거예요. 뭐 0%, 5%, 10% 있습니다. 곱하면 그 금액이 자기부담금, 그걸 차감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기본. 계산한 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계산한 금액. 뭐 초과나 전부보험이라면 비례 그냥 1 적용하시고 가입금액 가입한도로. 오케이? 자, 근데 사고의 종류가 화재니 나머지니 에 따라 다른 거예요. 화재 사고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화재 사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편하신 대로 손비 가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기부담 비율 예를 들어 10% 곱한 금액 계산해서 차감하셔도 되고, 조금 더 편하게 하시려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하면 되는 거죠. 뭐. 그쵸? 화재면 깔끔합니다. 가축 똑같아요. 가축은 전체 이 방법이에요. 전체. 일부 특약 빼놓고. 네. 근데 화재 이외의 설수풍지 사고, 나머지 4개 사고는요. 계산한 금액의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 금액과 일단 비교 50만 원. 50만 원. 비교해서 자, 큰 금액을 차감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죠? 최소 50만 원은 차감하겠다. 최소한도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계산한 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요거 한 금액이 40만 원이에요. 그리고 50만 원. 둘 중에 큰 거래잖아요. 그럼 뭐 차감하는 거예요? 50만 원.
계산한 금액의 자기부담 비율 곱한 이 금액이 60만 원이에요. 그럼 50만 원과 비교. 이 중에 큰 거래잖아요. 그럼 뭐 차감해요? 60만 원, 그쵸? 그러니까 최소 50은 차감할 거야,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축사 두 번째. 차이점 첫 번째는 손해액의 10%가 아니다. 두 번째는 위에 캡이 없다. 위에 캡이 없다. 즉, 최소 한도만 있다. 두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죠. 물론 설수풍지화일 때 얘는 한도가 없는 거예요. 위아래에 다. 네. 자, 그럼 이게 뭐 어때서요? 뭐. 자, 여러분 잔존물 제거 비용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잔존물 제거 비용이 있다. 그동안의 시설은 위에 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았어. 목적물에서 차감하고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차감 순서. 목적물에서 차감하고 남았어요. 10만 원이 남았어요. 20만 원 남았어요. 그럼 그 한도 내에서 잔재비 차감하고 잔재비의 10% 자기 차감. 그리고 왔잖아요. 쭉쭉. 그쵸? 근데 얘는 위에 캡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남은 금액에서 잔재비의 10%를 차감하고 이거 없어요. 잔존물 제거 비용이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자기부담금 발생. 이해되시죠? 자, 축사에서 보험금 계산하실 때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일부 보험 판단할 때 조건부 80% 기준, 전부 초과 일부 보험의 그 기준. 두 번째가 자기부담금인데, 자, 계산한 목적물 보험금,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 비례, 가입금액 한도, 원래는 얘가 보험금이에요.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 약정한 자기를 차감하고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축사나 가축은 손, 비, 가, 자, 비례 아니면 곱하기 1 하시고 일부 아니면. 자, 그러면 이 자기부담금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자, 화재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가축이 딱 이 방식이에요. 여기에 얘 곱하면 되는 거고. 화재 이외의 사고. 얘는 가축은 이 방법 아니에요. 화재 이외의 축사에서만 여기에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 금액과 50만 원을 비교해야 돼요. 최소 50은 차감하겠다. 오케이, 최소 한도만 있어요. 위에 캡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물이든 잔존물 제거 비용이든 무조건 자기부담금 차감, 잔재비에서도. 시설처럼 잔여 자기부담금이 목적물에서 다 차감되고 한도 남은 게 없으니까 나머지는 없음 이거 아니에요. 네, 그거. 손대잔여? 물론 손해방지 비용만 언급하고 있지만 자축재해보험 일반 조항에 손대잔, 자기부담금 차감하지 마세요. 농업용 시설물처럼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재비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축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신경 쓰셔야 되는 거. 딱 봤는데 화재 사고예요. 편하죠 뭐. 목적물 보험금도 3단계 목적물 보험금도 일부 보험이네. 비례 가액의 80% 가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 목적물 보험금도. 자, 화재 손해일 때 첫 번째 잔재비 1, 2, 3 똑같아요. 1 비용 자체 한도, 손해액의 10% 한도 그건 똑같고 2 계산해야 되잖아요. 자, 비례 자기 10% 한도로 자른 잔재비 일부 보험이에요. 비례 자기 차감해야 되는데 화재라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죠? 네. 전분이 초과니 한도 비교하는 건 목적물에서만 비례 자기 화재라면 이렇게 끝. 자, 근데 설수풍지 사고예요. 만약에 딱 사고를 봤는데 얘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비교해야 되니까 내가 얼마를 차감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자기부담금이 먼저 와야 되는 거죠. 오케이? 더군다나 4단계 봤더니 뭐 잔재비 있어요. 잔재비 자기부담금 이거 지금 또 새로운 얘기 들으시듯 하시면 안 되죠. 한도는 뭐죠? 비용 손해 해가림 농업용 시설물 비가림이든 이 한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많이 강조했잖아요. 한 사고당 즉 목적물 손해, 비용 손해 이 총 합친 자기부담금을 한 사고당 요만큼은 차감하겠다. 그쵸? 기억나시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풍수설지 사고인데 잔재비가 있어요. 그러면 잔존물 제거 비용의 자기부담금 더하기 이 목적물의 자기부담금
그 합계와 50만 원을 비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하다 온 거죠? 풍수설치 사고예요. 그럼 목적물 보험금 계산할 때 화재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부담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잔재비까지 있다, 잔존물 제거 비용까지 있다. 그럼 잔존물 제거 비용까지 자기부담금을 같이 구해서 이 합산과 50만 원을 비교해야 된다고요. 그 순서. 네. 또 뭔 소리야 막 이러시면 문제풀이 해보시면 금방 압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 정도까지만. 네. 자, 주의해야 되는 거, 조건부라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위치, 자기 부담금, 화재 사고와 풍수 설치일 때 다르다. 네. 자, 계산 예시 한번 볼까요? 네. 가입이 1000, 가입이 1500, 1단계. 일부 보험이구나. 이러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80% 해보셔야죠. 해가림은 20% 손해액 결정 용도로, 보통약관, 축사는 80% 조건부. 네. 물론 여기는 이제 그렇게 나오지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고 종류. 사고 종류를 봐야 자기부담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풍수설치 사고와 밑에 화재로 나눠 제가 놓은 거죠. 네. 맞죠? 네. 아, 얘네 계산은 쉽잖아요. 네. 그냥 1단계, 2단계 뭐 시가로 계산하는 거는 쉬우니까. 자, 그러면 풍수설치 사고예요. 자, 일부 보험 여부, 일부 보험이네요. 그럼 여러분 축손비 가자. 손해액 시가로 계산했어요. 손해액. 자, 비례 80% 이 비율. 네, 비례 가입금액 한도로 축손비. 자기 차감해야 되는데 자기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풍수설치 사고네. 그러면 5% 자기부담 비율 적용했어요. 33만 3,330원과 50만 원을 비교. 이해되시죠? 네. 근데 뭐 비용 손해가 없다면 여기서 뭐 그냥 끝내면 되는 거죠. 뭐 굳이 이제 저는 이해를 위해서 과정을 분리한 거죠. 50만 원이구나. 자, 그러면 계산한 목적물 보험금에서 얘를 차감하면 목적물 보험금. 오케이? 네. 자, 만약에 잔존물 제거 비용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잔존물 제거 비용도 똑같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목적물의 자기부담금, 잔존물의 자기부담금 합쳐서 비교. 합쳐서 비교. 그럼 여기 단계에서 어떻게 되냐고요? 네, 그런 건 이제 문제풀이에서 해볼게요. 네. 자, 화재 사고. 화재 사고. 화재 사고면 심플해요.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한 번에 하시면 되죠. 뭐. 손비가 이렇게. 잔존물 제거 비용도 똑같이 하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잔존물 제거 비용 1, 2, 3 할 때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 계산된 잔존물 제거 비용, 자기부담, 가입금액 한도만 따지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보험금의 지급 한도 추가 비용 손해 볼 텐데 어느 시설이나 가축이나 보험금 등의 지급 한도 이거는 비용 손해 이렇게 계산해라. 비용 손해 1, 2, 3 그 내용이에요. 네. 첫 번째, 잔존물 제거 비용 1, 비용 자체 한도, 손해액의 10% 초과할 수 없다. 이건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실제 풀이 과정에서 생략하시는 게 좋겠죠. 네, 시간 아낄 수 있겠죠. 두 번째, 계산. 비례 자기. 비례 먼저, 비례 조건 80%, 가액의 80% 분의. 네. 그 다음에 자기 차감, 비례 자기. 여기는 뭐 조항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나왔으니까 그게 별도로 안 나온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총 한도,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 계산된 잔존물 제거 비용. 똑같은 거죠. 1, 2, 3. 자, 손방비만 언급되어 있지만 나머지가 제시돼 있어도 비용 자체 한도 없어요. 해가림만 있고 손방비. 계산, 자기부담금 차감하지 마세요. 되어 있고 일반 조항에. 그다음에 비례는 보상해야죠. 일부 보험이라며. 그럼 이 친구들은 손대자는 그냥 비례만 하는 거죠. 뭐 비례 오케이. 자기 X. 네. 기타는 항상 전액. 자, 볼게요. 이 비율은 안 바뀌는 거예요. 일부 보험이면 목적물이든 뭐든. 축사에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손대자의 자기부담금 차감 여부에 대해서 별 내용은 없어요. 근데 축사 자체가 가축재보험의 한 부문이라 말씀드렸죠. 거기 보시면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 차감하지 않는다. 농업용 시설물하고 이게 몇 해 전에 이제 처음 들어오고 그리고 한두 해 있다가 농업용 시설물 들어오고 자, 여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잔존물 제거 비용이 발생했다면 무조건 자기 부담금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네. 목적물하고 잔존물 제거 비용 합해서 자기 부담금 최소 50만 원은 차감하겠다. 네. 그래서 먼저 자기 부담금을 우선 계산해야 된다. 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밑에 이렇게 도표로 정리해 놨고요. 도표가 아니죠. 표로 정리해 놨고 문제풀이 해보셔야지 가장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저랑 같이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자, 가입 금액이 6천만 원. 네. 그다음에 보험 가액이 1억 원. 자, 2단계에서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된다고요? 80%. 네. 일부 보험 조건부였다는 거 잊지 마시고 8천만 원과 비교하셔야 되는 거죠. 네. 물론 어딘가에 또 기지급 잔존보험 가입 금액이니까요. 기지급 보험금 있다면 잔존을 기준으로 일부 보험 여부. 손해액도 완전히 계산이 되어 있네요. 시가평가니까 가입 금액, 가액, 손해액 전부 다 시가평가 돼 있는 거예요. 자, 축사의 자기 부담금 다른 시설과 달리 손해액의 10%로 위아래 한도가 아니더라. 자기 부담 비율을 적용하더라. 물론 화재 사고는 자기 부담 비율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요. 목적물이든 잔존물 제거 비용이든. 근데 풍재, 그러니까 화재를 제외한 나머지 사고의 경우에는 50만 원과 비교하더라. 그래서 자기 부담금을 먼저 계산해야 된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죠. 자, 그리고 그때 자기 부담금 최소 50만 원은 차감하겠다. 즉 최소 한도. 이것은 목적물에서 더하기 잔존물 제거 비용에서 즉 두 개의 자기 부담금 합한 것과 50만 원을 비교해야 되는 거죠. 똑같은 건데 풀이 과정이 A하고 B가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다른 시설에서 했던 거는 B입니다. B. 한번 해볼게요. A, B, 그 다음에 C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가입 금액 가액 1단계에서 일부 보험 여부, 오케이. 2단계 손해액, 자, 3단계 목적물 보험금이죠. 목적물 보험금, 자, 계산해야 된다라는 게 비례하고, 그 다음에 자기도 하고. 자, 그럼 계산 먼저 해보죠, 뭐. 손해액을 2천만 원. 가입 금액 한도로 일부 보험이니까요. 가입 금액 한도로 비례보상 1억 분의 6천 큰일 나고 8천 분의 6천 비례보상. 축, 손비, 가. 그쵸? 자, 이제 자기를 차감해야 돼요. 자기. 자기 얼마인지. 화재라면 그냥 이렇게 곱하기 1-0.05. 근데 풍재니까 50만 원과 비교해야 되겠죠? 자, 우리 하던 대로 해볼게요. 그럼 자기를 알아야 돼요. 자, 자기 계산된 보험금에 여기서 여기까지죠.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계산된 보험금에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한 거 75만 원. 자, 2단계에서 벌써 50만 원 초과하네. 오케이. 자, 일단 해볼게요. 계산한 자기 부담금을 차감했더니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이 1,425만 원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2단계에서 자기 부담금이 50만 원이 안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잔존물 제거 비용 자기 부담금과 합하면 50만 원을 넘어설까? 그쵸? 그럼 계산 과정이 번거로워지는 거죠. 즉 여러분들께서 목적물 자기 부담금이 50만 원이 확실히 넘어가. 그럼 이 순서대로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위에 방법대로 하셔야 되겠죠. 자, 일단 계속해 볼게요. 잔존물 제거 비용 이제 3단계 끝났으니까 4단계 잔존물 제거 비용 1, 2, 3 1. 잔존물 제거 비용 100만 원을 손해액 2천만 원에 10% 한도로 1. 여기 녹아 있죠. 2. 이제 계산해야죠. 계산 비례 자기 비례 8천분의 6천
얘는 목적물 보험금이 아니니까 전부 초과 일부 보험의 한도 필요 없죠. 네. 오케이. 이제 자기를 차감해야 돼요. 자기 얼마인지 모르죠. 여기가 지금 아직 빈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자기 부담 비율 37,500원. 자, 이 결과값을 차감하면 잔존물 제거 비용 1, 한도, 계산, 비례, 자기. 다 했잖아요. 그쵸? 그럼 계산된 잔존물 제거 비용. 자, 3. 잔존물 제거 비용 1, 2, 3. 총 한도죠?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 계산된 잔존물 제거 비용, 가입금액 한도로. 오케이. 나머지 비용 손해가 없으면 여기서 끝. 만약에 손해방지 비용 같은 게 있다? 자기부담금은 차감 안 하고 정해져 있고 비례만 요거 적용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추가해주면 끝나는 거죠. 네. 자, 풀이 B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 1, 2, 3, 4단계 쭉. 네. 목적물 보험금, 그 다음에 비용 손해, 잔재비, 손해 방지 비용 이렇게 쭉.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단계에서 지금은 확실하게 50만 원이 넘어가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게 35만 원이에요. 그럼 잔존물 제거 비용하고 합해서 그때부터 풀이 과정이 엉클어지는 거겠죠? 그럼 풀이 A. 자, 축사는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축사. 풀이 A. 자, 2단계 손해까지 구했죠? 그쵸? 3단계 목적물 보험금을 구해야 되는데 목적물 보험금 완전히 계산하기 전에 밑에 잔존물 제거 비용이 오는 거예요. 볼게요. 자기 차감 전까지만 계산하시는 거예요. 네. 손해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비례보상. 자, 자기 차감해야 되죠? 일단 두세요. 일단 두세요. 얼마인지 모르니까. 네. 얘 때문에 얼마인지 모르니까. 잔존물 제거 비용 때문에. 자, 그러면 축손비 오케이. 자기만 지금 안 한 거예요. 잔존물 제거 비용 10% 적용했고요. 1, 2. 이제 계산해야 되죠? 비례. 똑같이. 이제 자기만 차감하면 되죠. 네. 즉, 이 두 개는 아직까지 자기만 차감 안 한 상태로 나머지 계산은 다 돼 있는 거예요. 비례까지는 다 돼 있는 거라고요. 자기만 차감하면 되죠. 자기. 합해서 5%. 그것과 50만 원 비교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총 여기 나오잖아요.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 계산된 잔존물 제거 비용 자기만 차감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요거 한꺼번에 적용하면 자기부담 비율 적용하면 총 자기부담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아, 비교했더니 총 자기부담금이 이만큼이 나오는구나. 자, 이제 얘만 차감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자기만 차감하면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자기 차감, 여기에서 자기 차감, 여기 총 자기가 다 녹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했던 대로 한번 해볼까요? 손해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비례 자기, 여기 손해액 자기 있어요. 목적물 보험금의 자기. 잔존물 제거 비용 1, 10% 한도, 손해액 20% 한도, 계산, 비례, 자기, 여기 잔존물 제거 비용 자기 부담금 또 있잖아요. 그렇죠? 다 됐잖아요. 3,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 잔존물 제거 비용, 가입금액 한도로. 이해되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대로 하면 확실하게 50만 원이 넘어가면 풍수설지일 때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 싶으면 요 순서대로. 벌써 지금 풀이 과정이 한 단계 줄었잖아요. 그쵸?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 이거 풀이 과정 여러분 이제 연습 문제 많이 풀어보시다 보면 더 줄일 수 있어요. 자, A가 지금 풀이 과정 1, 2, 3, 4단계죠. 2단계로 줄여볼까요? 2단계로. 자, 볼게요. 손해액을 2천만, 지금 2단계까지 끝났어요. 항상 기억하세요. 2천만 원 손해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했다 치고 우리 목적물 보험금 단계에서 전부초과 일부보험 한도 비교는 사실상 할 필요 없다. 기억나시죠? 근데 제가 그때 축사는 예외가 됩니다. 오케이? 근데 왜 지금 했다 치고? 일단 했다 칠게요. 네, 축사지만 했다 치고. 손해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했다 치고 비례보상 8분의 6 이거잖아요. 그쵸? 손해액을 가입금액 한도 했다 치고 비례보상 손잡이 아니고 손비 이제 자기만 차감하면 되죠. 목적물 보험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잔존물 제거 비용 지금 100만 원. 손해액이 10% 한도 일단 해요. 손해액이 10% 한도. 곱하기를 여기다 할게요. 잔존물 제거 비용 손해액 10% 한도 100만 원이죠.
더해요. 100만 원. 100만 원. 두 번째, 잔존물 제거 비용 1, 2, 3. 1 했으니까 2. 비례보상, 비례자기잖아요. 비례보상 똑같이 하네요. 똑같은 비율 적용되네요.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여기 잔존물 제거 비용 자기부담금도 들어가면 되네요. 네. 이거죠 뭐. 그럼 여기 이제 괄호를 중괄호로 바꿔주고, 중괄호. 이거 이해되세요? 손해액을 가입금액 한도 했다 치고 비례보상 자기만 차감하면 돼요. 손비, 가, 자, 잔 한도 적용했고 비례보상 자기만 차감하면 돼요. 비례자기 다 있잖아. 비례자기. 오케이? 자, 자기만 알면 돼요. 자기. 자기 부담금 50만 원과 비교해야 되겠죠? 어려워요. 이해죠 뭐. 2천만 원 더하기 100만 원 한도 적용한 잔존물 제거 비용 손해액 10% 한도 8분의 6 비례보상 곱하기 0.05 얘가 총 자기부담금일 거 아니에요. 아니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 거에 자기부담 비율을 곱해라. 자기부담 비율 곱하면 되잖아요. 얘와 풍제니까 화재 아닌 다음엔 50만 원과 비교. 이 중에 큰 값. 이해되시죠? 네. 이 결과값이 여기 오면 되는 거예요. 결과값이. 오케이? 네. 그러면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 손해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비례 자기차감. 잔존물 제거 비용 그건 가입금액 한도 할 필요 없죠. 비례 자기차감. 됐죠?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돼요? 잔존물 제거 비용 1, 2, 3 여기에 가입금액 한도로 대가로 내야 되겠네요. 네, 가입금액 한도로. 끝이죠 뭐. 그럼 잔존물 제거 1, 2, 3 중에 이게 3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비용 손해 없고 두 단계로 끝나네요. 손해액 10% 적용한 잔존물 제거 비용 비례 총 자기 이렇게 계산해서 오면 되고 결정해서 가입금액 한도 끝나잖아요. 두 단계. 됐죠? 자, 근데 목적물 보험금 단계에서 가입금액 가액 한도 이거 다른 시설은 제가 사실상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축사는 제외입니다. 근데 지금 일단 했다 치고 했죠. 축사는 왜 제외라고 할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뭐. 가액의 100%가 아니라 가액의 80%분의 가입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입금액.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조금 전에 문제가 가입금액이 6천만 원, 보험 가액이 1억 원이었죠. (1억 원) 네. 이 상태였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가액의 80%인 8천만 원과 비교했더니 일부 보험이구나 이렇게 했어요. 네. 자, 근데 이와는 별개로 만약에 손해액이 1억 원이라 해볼게요. 전손 나면 1억 원이잖아요. 전손 그러면 1단계 이거고 2단계 손해액이 어떻게 돼요? 손해액이 1억 원 나오죠. 네. 이거 이해되셨어요? 아니 부보비율 조건부는 그냥 0.8을 적용할 뿐이고 현재 보험 목적물의 가치는 1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전손이면 손해액은 1억 원일 거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거를 아까 우리 두 줄로 간단하게 풀이한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손해액 1억 원. 지금 비례보상 해야 되니까 가입금액 한도 아까 했다 치고 그대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다른 시설처럼 목적물 보험금 단계에서 가입금액, 가액 이거 한도 비교 안 해보고 한번 해본다는 얘기예요. 했다 치고 비례 8분의 6 똑같죠 뭐. 8분의 6 자기만 차감하면 돼요. 자기 목적물 보험금의 자기. 그러면 축사, 손해액, 비례, 손비, 가입금액 했다 치고 자기. 자, 잔존물 제거 비용이 아까 100만 원 있었죠. 그럼 손해액이 10% 한도 들어오네요. 1억이 10% 1000만 원 한도에 들어오네요. 그럼 100만 원. 자, 비례
계산은 비례자기잖아요. 그 친구는. 네. 이해되셨죠? 여기서 얘도 자기만 차감하면 되네요. 잔존물 제거 비용 자기. 자, 이 총 자기 부담금 아까 여기서 여기에 5% 곱했죠. 0.05. 그쵸? 0.05. 자, 이 금액이 맞는 자기 부담금일까요? 계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갑자기 손에 계산기가 생겼죠. 계산기를 안 들고 해갖고 잠깐 짱 끌고 계산기를 가져왔습니다.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도 하고 계시죠? 1억 원, 그 다음에 100만 원 곱하기 6 나누기 8 여기에 0.05 하면 총 자기부담금이 3787,500. 우리 아까 여기서 그냥 2단계로 끝났잖아요. 지금 총 자기부담금을 아까 한 것처럼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네. 그럼 총 자기부담금이 3787,500 풍재사고니까 50만 원과 비교. 그럼 50만 원이네요. 이 중에 큰 값 하니까. 오케이. 50만 원, 50만 원이죠. 50만 원이 아니네요. 큰 값 하니까. 그러면 총 자기부담금은 787,500원. 자, 그러면 우리 아까 한 것대로 하면 요 총 자기부담금 자리에 지금 결정된 자기부담금을 넣고 가입금액과 비교하면 되겠죠. 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1억 원 손해액의 10%를 한도 적용한 잔존물 제거 비용 곱하기 비례 됐죠? 여기에 총 자기부담금 3787,500 그리고 가입금액 한도 6천만 원 이거잖아요. 그쵸? 결론적으로. 이게 맞냐고요, 지금. 이게 맞냐고요. 지금 뭐 하는지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아까 2줄 풀이하면 간단했는데 축사는 꼭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다른 시설은 그렇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손해액을 가입금액 한도 비교했다 치고 비례보상, 자기, 축, 손비, 가, 자. 아까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축사는 항상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조심하셔라. 이거 하는 거예요. 이유는 자 한번 해보자고요. 아까 했던 대로 손해액, 잔존물 제거 비용 10% 한도, 비례보상 적용했어요. 그래서 자기부담금 비교하기 위해서 5% 적용한 값과 50만 원 비교했어요. 풍수설치. 그랬더니 얘가 더 커서 이게 총 자기부담금으로 결정됐어요. 그럼 아까 한 대로라면 여기에서 자기부담금 총 빼버리면 이게 잔존물 제거 비용 1, 2, 3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1. 손해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비례보상 자기 여기 손해액 자기 목적물 자기 들어가 있고 잔존물 제거 비용 10% 비례보상 자기 이게 총 자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 계산된 잔존물 제거 비용은 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항상 축사는 그 방법대로 하면 안 돼. 다른 시설은 그렇게 해도 돼요. 가축도 그렇게 해도 되고. 축사는 왜 안 되냐면 부보비율 조건부이기 때문이에요. 자, 총 자기부담금이 얘가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얘가 맞는지. 먼저 목적물 자기부담금 한번 해볼까요? 1억 원. 손, 비례. 가입금액 한도로. 가입금액 6천만 원이죠. 이게 원래 목적물 보험금이잖아요. 축사. 손해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비례보상. 그쵸? 손해액 이 단계에서의 목적물 보험금 단계에서의 자기부담금 얼마죠?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자기부담 비율을 곱했어요. 이게 얼마 나와요? 곱하기 6 나누기 8 곱하기 자, 일단 요 단계에서 이게 7,500만 원 나와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셨어요? 여기서 걸린다고요, 한도에서. 손해액이 커지면.
더 정확하게는 손해액이 가액의 80% 이상이잖아요. 가액의 80% 이상? 그럼 여기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럼 7,500만 원과 6천만 원 중에 작은 거 가입금액 한도로 하니까 6천만 원에 0.05, 즉 300만 원이 목적물 보험금의 자기부담금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잔존물 제거 비용의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되죠? 손해액의 10% 비례 8,000분의 6,000 여기에 자기부담금 하면 이건 어떻게 돼요? 100만 원 6 나누기 8 37,500원. 그러면 사실상 손해액을 1억 원, 잔존물 제거 비용 100만 원으로 했을 때 총 자기부담금은 303만 7,500원. 이게 아니라고요. 이 금액이. 아까 어디 갔어요? 이 금액이 아니라고요. 자, 정리. 머릿속이 하얘지시죠? 네. 축사 문제를 계산하실 때 여러분 나는 그냥 하던 대로 할란다. 5단계. 좋아요. 손해액 목적물 단계에서의 자기부담금이 50만 원이 확실히 초과하면 문제 없어요. 근데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축사는 A 방법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여러분이 익숙해지시다 보면 이렇게 그냥 한두 줄로 다 끝내버리세요. 네, 한두 줄로. 다른 건 상관없어요. 근데 축사는 부보비율 조건부이기 때문에 손해액이 가액의 80% 이상이 되면은 목적물 보험금 단계에서 손해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비례 보상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걸려버려요. 가입금액 한도에서. 손해액이 가액의 80% 이상이 되면. 그럼 여기서 했다 치고 가입금액 한도 했다 치고 하면 안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네. 나 뭔지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A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A 방법대로. 네. 자, 축사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우리가 남은 게 중복보험 남았는데 중복보험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축사 문제풀이로 한번 또 정리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중복보험 문제풀이 이렇게 하면 시설도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축사 다른 거 없어요. 부보비율 조건부, 그다음에 자기부담금 주의한다는 건 위치도 다르고 풍수설지 사고일 때랑 화재 사고일 때랑 다르더라.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축사 문제풀이 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